오늘도 많은 사람은 팔자라는 단어를 쉽게 말합니다. 평소에는 분명히 합리적인 사람들입니다. 회의에서는 데이터를 요구하고 뉴스에서는 가짜 정보를 가려내고 친구가 사주 이야기를 꺼내면 가볍게 웃어넘깁니다. 그러나 인생이 마음먹은 대로 풀리지 않는 어떤 순간, 가장 먼저 입에서 흘러나오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힘들면 말합니다. 내 팔자가 이런가 보다. 나는 원래 복이 없다. 잘 되는 사람은 따로 있다. 나는 아무리 해도 안 풀린다. 누군가 잘 되면 또 말합니다. 저 사람은 팔자가 좋네. 태어날 때부터 다르다. 출발선이 다르잖아. 한국인의 무의식에는 이상한 이중성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머리는 통계와 과학을 신뢰하지만 가슴은 여전히 복과 운과 팔자라는 오래된 언어로 인생을 해석합니다. 부모 세대가 그러했고 조부모 세대가 그러했고 그보다 더 오래된 조상들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믿지 않는다고 말해도 그 사고의 틀은 김치 냄새처럼 자연스럽게 마음에 배어 있습니다. 사람은 설명하기 어려운 차이를 만나면 팔자라는 말로 정리하고 싶어 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빨리 성공하고, 왜 어떤 사람은 반복해서 넘어지고, 왜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고, 왜 어떤 사람은 혼자 버티는지. 같은 시험을 본 두 사람 중 한 명은 합격하고 한 명은 떨어집니다. 같은 업종에서 시작한 두 사람 중 한 명은 자리를 잡고 한 명은 무너집니다. 똑같이 성실한 두 사람 중 한 명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한 명은 반복해서 상처받습니다. 이 차이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능력만으로도, 노력만으로도, 환경만으로도 다 설명되지 않는 이 빈 공간 앞에서 사람은 결국 한 단어를 떠올립니다. 복잡한 현실 앞에서 팔자라는 단어는 쉬운 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쉬운 답이 반드시 바른 답은 아닙니다. 오히려 쉬운 답일수록 사람을 더 깊이 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단어로 정리해 버리는 순간 더 이상 질문하지 않게 되고 더 이상 답을 찾으려 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노력했는데 안 되면 마음은 더 흔들립니다. 시험 준비를 했는데 떨어지고 사업을 했는데 손해를 보고 관계를 지키려 했는데 깨지고 건강을 챙겼는데 병이 오면 속으로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나는 왜 늘 늦을까? 왜 나만 꼬일까? 왜 나는 남들처럼 안 될까? 내 인생은 원래 이런 건가? 겉으로는 농담처럼 말하지만 속으로는 체념이 쌓입니다. 낮에는 동료들 앞에서 팔자가 그런가 보지 라며 가볍게 웃지만 밤이 되면 그 농담은 농담이 아니게 됩니다. 잠들기 전 천장을 바라보는 그 시간에 농담이었던 말이 결론처럼 굳어집니다. 농담은 가볍지만 결론은 무겁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다음날 아침 다시 일어설 힘을 빼앗아 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실패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팔자라는 해석 때문에 먼저 무너집니다. 한 번 실패하면 역시 내 팔자야. 관계가 틀어지면 나는 사랑받을 팔자가 아니야. 돈이 막히면 나는 가난한 팔자야. 사건 하나가 인생 전체의 결론처럼 바뀌어 버립니다. 한 번의 사건이 일생의 판결문이 되는 순간입니다. 본래 그 사건은 수많은 변수 중 하나에 불과했지만 팔자라는 단어를 통과하는 순간 그것은 운명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그 증거는 다음 사건, 또 다음 사건을 같은 결론으로 묶어버립니다. 심리학에서도 사람은 반복 경험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잘못 결론 짓는 경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인지 심리학에서는 이를 과잉 일반화, 오버 제너럴라이제이션라고 부릅니다. 한두 번의 경험을 인생 전체의 패턴으로 확대 해석하는 사고의 오류입니다. 또한 확증 편향,
confirmation bias이 함께 작동합니다. 일단 나는 팔자가 사납다는 결론을 내리면 그 다음부터는 그 결론을 뒷받침하는 사건들만 눈에 들어옵니다. 잘 되었던 일은 우연으로 치부되고 안 되었던 일만 운명의 증거로 기억됩니다. 몇 번의 실패를 영원한 운명으로 확대해버리는 것입니다. 바깥의 팔자가 사람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만들어진 해석의 틀이 사람을 누릅니다. 그래서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해석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한탄이 아니라 기준입니다. 체념이 아니라 새 해석입니다. 포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힘입니다. 세상 일은 모두 계산되지 않습니다. 왜 어떤 일은 빨리 풀리고 어떤 일은 늦게 풀리는지 사람은 다 알 수 없습니다. 같은 능력이어도 시기와 환경이 다르고 만나는 사람과 기회가 다르며 보이지 않는 변수도 많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가진 사람도 인생의 모든 변수를 다 통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 통제 불가능성 앞에서 어떤 사람은 점집을 찾고 어떤 사람은 사주를 보고 어떤 사람은 별자리를 검색합니다. 모두 같은 불안에서 출발한 다른 행동입니다. 그러나 오늘 정할 수 있는 것은 있습니다. 무엇을 붙잡고 해석할지, 어떤 이름으로 다시 일어설지입니다. 같은 실패를 겪어도 어떤 해석의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사람의 다음 발걸음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팔자가 그래서 또 실패한 것이라고 정리하고 멈춰섭니다. 어떤 사람은 이번 실패는 끝이 아니라 한 장면일 뿐이라고 해석하고 다시 일어섭니다. 사건은 같지만 결과는 다릅니다. 차이는 사건이 아니라 해석에 있습니다. 팔자를 넘어가는 이름이 있습니다. 체념을 끊는 이름이 있습니다. 과거의 조건보다 큰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은 주문이 아닙니다. 미신도 아닙니다. 부적도 아니고 운세도 아닙니다. 그 이름을 외운다고 해서 갑자기 통장에 돈이 쌓이거나 자동으로 시험에 합격하거나 모든 인간관계가 풀리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작동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또 다른 형태의 팔자 신앙일 것입니다. 운세를 부적으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그 이름은 예수 이즈 크라이스트, 곧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종교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을 누가 해석하는가에 대한 답입니다. 사주가 해석하는가, 별자리가 해석하는가, 가문의 내력이 해석하는가, 통계가 해석하는가, 아니면 나를 만드신 분이 해석하시는가? 이 질문에 대한 결단입니다. 나는 조건의 노예가 아니라는 선언입니다. 과거가 미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고백입니다. 새 길이 열릴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사람은 답답해서 점집을 찾고 사주를 보고 좋은 날을 찾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을 맡깁니다. 평소에 미신을 비웃던 사람도 결혼식 날짜를 잡을 때, 사업 개업일을 정할 때, 아이 이름을 지을 때 한 번쯤은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은 우연이 아닙니다. 합리의 외피 아래에 자리 잡은 깊은 불안이 그 순간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정말 넘어야 할 것은 나쁜 팔자가 아닙니다. 내 안에 굳어진 패배감, 비교의식, 반복되는 체념, 나는 안 된다는 결론입니다. 진짜 적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적은 내 안에서 매일 같은 문장을 속삭입니다. 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괜히 기대하지 마. 이 문장들은 사주 카페에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내 안에 깊은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진짜 싸움은 정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그 한 문장과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내 안의 교회는 말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이름은 팔자를 정하는 이름이 아니라 팔자에 놀리지 않게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사람을 포기하게 하는 이름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은 과거의 조건에 묶이게 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미래를 보게 하는 이름입니다.
늦을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눈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난 것은 아닙니다. 집안 형편이 결론이 아닙니다. 과거 실패가 결론이 아닙니다. 남과 다른 속도가 결론이 아닙니다. 조부모가 어떤 길을 걸었든, 부모가 어떤 인생을 살았든, 그 흐름이 나의 팔자를 결정짓는 사슬은 아닙니다. 가문의 내력은 통계일 수는 있어도 판결문일 수는 없습니다. 통계는 평균을 말하지만 사람은 평균이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은 말합니다. 내 팔자대로 산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될 수 있다. 한쪽은 과거의 기록을 근거로 미래를 닫습니다. 다른 한쪽은 새로운 근거를 제시하며 미래를 엽니다. 어느 음성을 따라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 앞에 놓인 선택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은 팔자를 붙잡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다른 이름을 붙잡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이름 앞에서 어제까지 결론이라고 믿었던 모든 문장이 다시 한번 흔들립니다. 그리고 흔들린 자리에서 어제와 다른 한 걸음이 시작됩니다.